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부 했던 거라서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경우의 수하고 여긴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두 가지 나누는데 한 가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 뭐냐면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 경우의 수야. 근데 이게 2학기 때 얘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부등식에서 이렇게 되면 그냥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면 A가 뭐도 생각해야 돼? 0이 1대와 아닐 때로 이거를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1번, 2번 이게 경우예요.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특징은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랬어? 구별되는 것들을 모아주면 돼요. 같은 거는 그냥 하나야.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작은 거 보러 가요, 쉬하러 가요, 소변 보러 가요. 또 같은 말이야. 그건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경우가 같으면 구별할 수 없으면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0원짜리가 이렇게 3개 있어요. 1,000원짜리가 3개. 자,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 네, 조폐번호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00원 중에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걸 못해요. 2,000원 낸 거나 2,000원 낸 거나 2,000원 낸 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돼요. 구별 안 돼요. 그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2,000원 내는 것도 한 가지예요. 3,000원도 한 가지예요. 근데 확률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2,000원은 3분의 1 돼갖고 3,000원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눈다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그 얼마 전에 행렬 배웠죠. 행렬에도 뭐가 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어요. 원래 나눗셈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행렬의 나눗셈은 실제 존재는 해요. 그렇다고 막 행렬이 분모로 가고 이런 건 아니야. 약간 다른 형태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과의 문과도 마찬가지고 미적분을 배워요. 미분, 적분, 거기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적분도 덧셈, 뺄셈, 곱셈. 그러니까 미분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미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땐 더하고 어떤 땐 빼고 어떤 땐 나누고 어떤 땐 곱할 거냐. 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서의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은 요 안에 해법이 다 있어요. 사칙연산이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수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유리수, 덧셈, 뺄셈, 무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인수분해도 사실상은 곱셈과 나눗셈의 합작품이죠. 새로운 나눗셈도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덧셈은 언제 하고 뺄셈은 언제, 곱셈은 언제 이거죠. 바로 이거는 중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뭐래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중복된 건 빼주셔야 돼요. 여기도 중복이 있어요. 근데 중복은 얘가 반복이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중복된 거고 이쪽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인데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전제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경우의 수의 전제 조건 A와 B와 C와 D에서 하나를 고르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이거니까 네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게 사람이라고 해.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면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해볼게요.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길거리에 가다가 5,000원짜리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누구 선택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에 가치가 얘가 높으니까 얘가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를 놓고 경우의 수를 나눌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걸어서 가요? 비행기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요. 뭐 어떤 경우를 선택할 거야? 자, 보고 비행기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지하철, 버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전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를 선택할 거예요? 그치, 편한 거 뭐 걸어서 가도 되는 사람은 걸어서 가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놓고 경우의 수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거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다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뭐 좀 빠르고 뭐 이제 광장역교 다니는 친구들은 광장역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감안해서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겠죠. 석환에는 이제 가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가는 방법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데 길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자주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늘 편한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걸 경우에서는 논하지는 않아요.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선택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헤아려 주면 돼요. 경우를 다 나눠주면 돼. 그게 덧셈이야. 예를 들어서 분식집에 갔더니 김밥 종류가 있어요. 김밥 종류. 그 다음에 면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김밥 종류는 4종류, 면 종류는 5종류. 이때 가서 밥을 먹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9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김밥도 먹고요, 면도 먹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이에요. 근데 김밥을 먹고 그리고 면도 먹는 방법의 수함은 곱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김밥 하나마다 면 종류가 5개 있고 김밥 하나마다 면 종류가 5개니까 반복되죠? 그래서 곱하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덧셈 종류는 중복되면 빼주면 돼요. 중복되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 안에 1서부터 숫자 1, 2, 3, 4서부터 10까지 있어요. 이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총 몇 가지 한번 뽑을 때 가능성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개인가요? 자,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2, 4, 6, 8, 10이 있고 5의 배수는 5, 10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아닙니다. 몇 가지예요? 요거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왜? 중복되니까. 그럼 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일일이 늘어놓고 헤아려 주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덧셈 뺄셈은 헤아려 주고 중복된 건 빼주면 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A길, B길, C길, D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봐.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저는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뭐 홍길동은 아니겠지. 분지 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경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개념을 한번 해볼게. 곱하기는 도대체 언제 등장하냐?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뭐 오늘은 학교 갈 일이 없었겠고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으러 갔을 때 그때도 얘기했죠? 10명이 갔어요. 그때 젓가락 수는 몇 개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헤아려줘요? 20개죠.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을 조사해서 그 방법이 동일하니까 반복성을 떼어요. 그러니까 젓가락 수가 2개죠? 그것이 10명이니까 이게 20개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다 모아.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헤아리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트라고 불러요. 세트. 종합선물 세트. 근데 이 세트의 뜻이 뭐냐면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에서 동일한 형태를 합니다. 집합은 이제 공수 2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집합이 나오는데 그때도 세트라고 불러요. 물론 영어로는 세트고 한글로는 그냥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상의는 3벌이 있고 여기는 4벌이 있어요. 그때 옷을 입는 방법의 수 그 독특하면 안 돼요. 상의 위에다 또 상의를 또 입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경우의 수에서 따질 때 예외성을 두는 거예요. 예외성.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제 좀 재수 없는 게 하늘에서 새똥을 맞는 떨어지는 새똥을 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또는 확률은 얼마야? 이거 계산하래.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니? 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닷물에 소금의 양 어떻게 계산해? 한번 생각해요. 바닷물에 소금의 양 어떻게 계산해? 혹시 아십니까?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퍼센트로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70%요. 퍼센트의 아이 그 소금 이게 다. 뭐 괜찮아. 바다는 요걸 써요. 요거는 퍼센트, 이건 뭐라 그래요? 퍼밀이라고 불러요. 퍼밀. 예, 3%. 그럼 요거는 100분율, 이건 1000분율이야. 1000분율. 바다의 소금은 1000개 중에 3개 있어요. 그런데 엄청 짜요. 70%면 죽어요. 거긴 생물이 못 살아. 그냥 소금이야, 소금. 괜찮아. 물이 70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소금 1톤을 하려면 3톤이 필요해요. 그럼 바닷물이 1000톤이 필요해요. 1000톤. 1톤의 정의는 이해되십니까? 1톤은 어떤 걸 1톤이라고 해요? 물을 기준으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육면체 크기를 1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는 차 중에 제일 무거운 차가 약 10톤짜리 그 차량일 거야. 엄청 커요. 그것도 10톤이야. 그것도 꼴랑 해봐야. 그런데 물이 혹시 이거 자 이게 문입니다. 문. 이쪽은 방이에요. 이쪽은 방이고 그럼 물이 여기서부터 이게 문이에요. 문. 얼마 정도 차면 못 열어요? 20cm만 차도 못 열어요. 열 것 같죠? 어려워요. 이 압력이 엄청나요. 20cm면 방 넓이까지 계산하면 이거 몇 톤이 나와? 엄청난 거야. 그래서 200ml라고 하는데 1cm는 몇몇 10ml야. 그러면 오늘 비가 20ml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ml? 뭘 얼마 안 되죠? 근데 200ml 왔어요.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100ml만 와도 난리 나는 거야. 10cm 정도의 물이 다 골고루 이 전 표면에 펼쳐진 거야. 따라서 그게 모이면 어떻게 돼? 홍수 나요. 그래서 동이초등학교 다니시면 알겠는데 그 상단에서 물난리가 난리가 없죠. 근데 납니다. 왜냐면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는 그 상태에서 거기도 홍수가 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연은. 자,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은 좀 빼고 얘기하자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새똥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로와 세로 100m를 정해요. 가로 100m, 세로 100m 해놓고 사람이 다니는 걸 계산하고 여기서 새가 지나가는 게 계산해서 떨어지는 걸 계산해. 이 전체 넓이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바다르 같은 경우 바다에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요거를 퍼센트 개념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1톤을 바닷물을 이렇게 수거를 해요. 1톤만큼을 거기서 계산해. 그걸 확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구의 70%가 바닷물이니까 그거 곱하기 얼마면 소금의 양이 나오죠. 금도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금이 제일 많은 데가 바다예요. 근데 바다에 있는 금을 왜 채취를 못해요? 비용이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골드바가 여기 하나가 1억짜리야. 이 정도 생긴 게 1억인데 이걸 바다에서 채출하려면 2억 들어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금은 제일 많은 데가 바다예요. 하지만 추출이 안 돼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추출하기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한다는 건 걸러내고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10원짜리 동전이 큰 게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십니까? 10원짜리 동전은 똑같은데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거에서 이걸로 바꿨어요? 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40원 들어요. 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몇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예요. 10원짜리 이거 보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돈인데 10원짜리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요. 그 정도로. 물론 세우면 면적 때문에 날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제 상위하고 하위인데 상위 두 번 이런 예외적인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싸울 수도 없는데 싸웠어요. 근데 개미가 이긴대. 이걸 가지고 경우를 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예외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 그러면 앞면 뒷면 했더니 저쪽에 손을 번쩍 들고 앞면 뒷면이 아닌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다고는 못해요. 왜? 자연 현상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경우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제외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거, 독특한 거 이런 거는 경우의 수에서 논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가 있고 뭐 남학생 아이유 요새 잘 나가는 모르겠는데 아이유가 있고 뭐 어떤 여자 둘이 있다고 쳐요. 셋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구서는 그럼 이쪽 선택하겠죠. 이런 걸 경우의 수를 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D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렇게 그러면 A, B, C, D 같은 동일한 조건이다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택시 타는 게 제일 빠르겠죠. 더 좋은 건 아빠 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집 앞에서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 나는 집에서 매일 태워다 준다. 손 들어봐. 그냥 걸어 다닐걸? 맞지? 이제 석호는 차 타고 다녀야 되겠죠. 가끔 걸어 다닐 거고. 그리고는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가랑고등학교가 제일 가깝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상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죠? 그때마다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야. 아까 각각 한 세트를 조사했더니 젓가락 수가 2개야. 그게 10명이니까 여기에 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있냐면 경우를 논할 때 사람이 있고요. 의자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사람은 5명이 있고 의자는 5개가 있어요. 그때 하나의 의자에 사람 1명씩, 2명씩 앉는 거 그런 독특한 경우는 얘기하면 안 돼. 1명씩 앉을 때 경우의 수는 한 사람이 한 의자에 앉아야 돼. 얼마 전에 의자 문제가 있어서 긴 의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4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요 사람이 번호를 붙여줄게요. A, B, C, D, E 이렇게 됐어. 그럼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앉았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예요? 이제 B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A, C, D니까 4가지죠. 근데 B가 앉을 때도 그렇고 C가 앉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곱하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A가 앉았어요.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예요. 그 중에 D가 앉았었고 그때 마다마다 D, C, E 2가지죠? 1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경우의 수를 논하는 거. 근데 요거를 쓸 때 요것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 5, 4, 3, 2, 1이죠. 그럼 6명이 할 때는 6, 5, 4, 3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7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10명이야 그러면 19, 8, 7, 6, 5, 4, 3, 2, 1을 곱해야 돼요. 그거 다 계산하면 시간도 걸리겠죠? 예, 우리는 좀 뭔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기호화합니다. 그 기호가 뭐라고 했어요?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때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5 팩토리얼 120. 자, 여기에 10이고 10이니까 5팩 120, 5팩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경우의 수를 논하는 곱셈의 원리입니다. 곱셈의 원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반복이 돼. 그때 마다마다. 반복되면 곱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누기 할게요. 나누기. 나누기는 어떤 경우냐?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A, B, C, D를 사전식 배열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그럼 이게 뭐예요? 5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죠? 이거 이해되시죠? 순서에도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야.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예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몇 가지야? 얘는 확실히 이해된 거지? 응? 5개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은 여기 A가 오는 경우 그때마다마다 여기 누가 와요? A가 올 때마다마다 B, C, D, E죠. B가 와서 여기는 C, D, E죠. 여기는 D, 여기 E고 여기는 E고 여기는 D예요. 자, 그럼 A가 올 때마다 여기 가능성이 5개예요. 그때마다마다 몇 개씩 와요? 4개. 그때마다마다 3개. 요게 또 반복이죠? 2개.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 몇 가지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반복성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나열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같아서 문제가 된 거죠? 기억나시는 분? 몇 가지야? 계산해봐. 몇 가지야? 준석이 5C3? 너는? 준석이 너는 몇 가지?
총 몇 가지야? 20가지예요. 그럼 지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5팩토리얼이 맞아요. 이 개념이 먼저 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A1, A 이런 경우에요. A3, A2도 있죠. CD. 그 다음에 A2가 왔을 때 A1, A3, CD. 그 다음에 A2, A3, A1, CD. 그 다음에 A3가 와요. A1, A2, CD. 그 다음에 A3, A2, A1, CD. 자, 여기를 쭉 나열을 해봤는데 겹친 게 없어요.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3. 겹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구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붙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띄입니다. 이렇게 띄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중복이 됐죠? 중복됐어요. 이게 똑같아요. 몇 번이 똑같아? 6번이 똑같은 거야. 6번이 똑같아요. 요거는 3팩토리얼번이 똑같죠. 그런데 요건 나열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A, C, D, E, A, A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요거는 특별히 이쪽에 A가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반복이 돼요.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얘를 고정시켰을 때 여기에 1, 2, 3라고. 왜? 구별을 못하니까. 니네도 마찬가지야.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왜? 구별이 안 돼서야. 여러분이 학교에서 번호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번호를 받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쉽게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하는 거야. 자, 우리 반에 누구 이렇게 해서 있었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번호를 주면 그 번호의 끝번호가 바로 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는요?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관리가 쉬워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앞에는 생년월일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번호는 관계된 게 다 있어요. 남자는 3이고 여자는 4로 시작해요. 선생님은 1로 시작하고 선생님 때는 2로 시작합니다. 여자는. 다 달라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 태어난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심지어는 도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까지 그것까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통제가 쉬워요. 또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디 도망가도 그 번호 때문에 쉽게 잡을 수도 있지. 근데 통제가 쉬운 거야. 그 번호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A1, CD 이런 경우에 A3, A2가 있겠죠. 그 다음에 A2, CD, A1, A3가 있어요. A2에 CD, 그 다음에 A3, A1이 있겠고 A3가 있고 CD, A1, A2가 있고요. A3가 있고 CD, A2, A1이 있죠. 다 달라요. 지금은 번호를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 번호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구별을 못하니까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이렇게 주니까 얘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죠. 바로 중복이에요. 중복된 건 경우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뺄 거야? 근데 이때도 6번, 이때도 6번, 또 나올 때도 6번. 반복성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뺄 수는 없고 나눠야 되겠죠. 그때마다 반복이니까. 곱하기는 반복되니까 곱하기예요. 근데 이거는 중복이 반복되니까 나누기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이 된 겁니다. 120을 6으로 나니까 총 가지수는 20개죠. 이해 되십니까 이거? 요거를 다른 말로 같은 것이 있는 나열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나열법. 자,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됐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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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총 몇 가지야? 일단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500. 다르니까 5팩이죠? 그때 마다마다 이거 몇 번 중복이에요? 3팩번.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마다마다 또 몇 번 중복이야? 2팩번.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웬만한 건 다 나와. 자, 그럼 다시
A, X, X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4분의 3. 그런데 경우에서는 어떻게 읽어? 여기가 큰 수가 와요. 그래서 여기부터 읽어요. 5팩 나누기 3팩 4팩 이렇게 읽는 거야. 3팩 2팩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만큼은 여기를 먼저 읽어. 3 나누기. 왜? 큰 거가 위에 오니까 그래.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5팩을 얼마로 나눠줘?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B를 X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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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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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런 경우 몇 가지야? 이걸 나열하는 방법. 총 10개니까 10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눠? 3팩토리얼, 2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했을 때 문자를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숫자로 해도 되잖아.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봐.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 요거 그래서 직접 나열을 해볼게요. 기준점은 큰 걸 잡을 거냐 작은 걸 잡을 거냐. 경우에서는 작은 걸 기준으로 하셔야 조금 나아요. 큰 거 했다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고정시키고 요거를 움직여요. 여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 라인으로 보내는 거야. 2, 1, 1, 2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2, 1, 1, 1, 2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제 얘가 다 끝났죠? 그럼 여기 1, 2, 2, 1, 1 1, 2까지 고정시키고 요 2를 이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1, 2, 1, 1, 2 얘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 1, 1, 2, 2, 1 이렇게 되죠. 1, 1, 2 요거 고정되고요. 얘를 보내요.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렇게 보낸 게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죠. 1, 1 그 다음에 1, 2,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실제 요게 120이었고요. 6이고 곱하기니까 총 10가지. 총 10가지예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준석이 선생님 까먹더라도 내일 보강 있는 거 있지만 지금 갑자기 보강할 때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헷갈려 지금. 오늘도 난 4시 수업인지 모르고 5시 반이구나 여유있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네. 여기 분명히 4시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이 긴장을 하면 그것도 안 까먹는 것 같아요. 긴장도 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숫자로 문자로 바꿨는데 요걸 도형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럼 네모와, 세모와, 네모와, 세모와, 네모가 이거 나열하는 방법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 총 몇 가지예요? 이것도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도형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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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와 세로로 했을 때 이걸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몇 개니라고 물어봐. 그럼 몇 가지야? 이것도 똑같아. 가가 세니까 몇 가지? 10가지야. 10가지.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볼게요. 요것 중에 하나 불러요. 요것 중에서 불러. 맨 앞에 화살표, 그 다음에 올라가고 화살표, 올라가고 화살표. 그럼 한번 해볼게. 가, 올라가, 가, 올라가, 가. 치단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경우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가로, 가로, 가로니까 도착하죠. 그래서 최단거리 개수 문제로 얘가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등장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직육면체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 요거는 쉬운 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게 다 길이 있어요. 나눠진 거야. 이게 안쪽도 이렇게 이 안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가지수 몇 가지야. 이거 다 일일이 헤아리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되나 볼게요. 몇 번 가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일단 그림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되죠. 총 가지수 몇 가지야? 7팩. 7팩 나누기 3팩, 2팩, 2팩 하면 요게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채 단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문제들이 의외로 꽤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아마 게임을 하시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2개가 흘러들고요. 뭐 2명이 와요. 이쪽은 3명. 그럼 이쪽은 4명이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건 몇 명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 경우가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덧셈이 될 거야. 따라서 이쪽 가는 경우는 9명이 가겠죠. 그 9명 어떻게 이거 더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 개념이 여기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식을 써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와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니까 총 2가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늘려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총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 가로가로 세로니까 3팩 나누기 100 3가지야. 그런데 일로 가는 거 한 가지죠? 일로 가는 거 한 가지죠?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런데 자, 이쪽 가는 것도 한 가지죠?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한 가지 요거 몇 가지? 2가지. 따라서 요거 합쳐서 합이니까 반복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또 3가지. 그럼 하나 더 늘려요. 한 줄을 더 늘려.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거 총 몇 가지냐? 자, 요게 한 가지. 여기는 얘가 모르니까 못해요. 방향성이.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죠. 일로 가는 거 한 가지예요. 이건 가는 거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여기 한 가지죠. 이쪽이 한 가지죠. 여기 2가지죠. 그럼 요게 몇 가지인가요? 여기가 이쪽에 오는 게 하나, 요게 3가지. 그럼 요거 하나 하니까 요게 4가지. 요건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3가지죠.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요건 6가지. 총 몇 개야? 그래서 10개. 이거 10개 맞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쉬운데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빵꾸를 내거나 할 겁니다. 이제 더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8팩 나누기 4팩, 4팩 이렇게 됐죠. 70까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든가.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요. 요 라인에 선을 하나 꺼놓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꾸는 거야. 좀 난이도 있어. A를 출발해서 노란 선을 터치하고 B까지 가는 채 단거리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이 진행을 했나요? 우리가 푸는 건 A에서 B 반대편에 있어야 돼. 이건 같은 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절해서 거울을 생각해내면 돼요. 바로 요 라인에 거울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B가 여기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난이도를 자꾸 높이는 거야. 그리고 또 꼭 요 지점만 지나야 돼요. 요걸 없애. 위에가 안 보여. 그럼 A에서 요 지점을 C를 터치하고 B까지 가는 채 단거리는 총 몇 개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복제해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요걸 지나야 돼. 그래서 이 앞전에 그런 연습을 하죠. 꼭 요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총 몇 가지야? 그러면 요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셋. 여기서 가는 게 2개니까 그때마다 또 반복이죠? 여기에 또 이게 들어서 6가지예요. 그럼 이것도 그거야. 꼭 이 지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복제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2팩, 2팩. 6 컴비네이션이니까 1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15가지. 총 225개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바꾸는 거야. 또 이것도 너무 쉬워. 다른 단은 안 되고 꼭 요 지점만 지나야 돼요. 여기는 안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면 되죠.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가려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요. 그런 건 그때마다마다 해당되는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논하는 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공식화해서 쓰는 게 바로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PC입니다. PC.
그럼 PC에 관련된 걸 지금부터 또 설명할게요. 예, 여러분이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 거냐? 반복성이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거 PC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연습을 해볼게.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자, A에서 B, C, D, E, F까지 가는데 A에서 F까지 같은 길 가시면 안 돼요. 총 몇 가지야? 다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연습장 드려요? 자, 같이 해봐. A에서 갈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야?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 몇 가지 맞아 안 맞아? F는 못 가. 그런데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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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같은 반복성을 띠죠. 그래서 얘를 세트라고 불러요. 같은 세트야. 세트는 뭐만 하면 돼? 한 가지만 조사하면 돼. 그래서 얘만 A에서 B로 가는 것만.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어디? 세 가지. C하고 F하고 C하고 E인데 이 F는 완전히 달라요. 얘하고는. 근데 C하고 E는 뭐야? 좌우지. 맞죠? 그럼 뭐야? 방법이 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똑같아 보이니까 몇 가지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세트가 된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체를 조사하면 헷갈려서 못해요. 그러면 여기는 갈 수 있는 데가 F, 그 다음에 요게 B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가 아니에요. B까지 왔을 때 갈 수 있는 방법. 미안해. D에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F로 가거나 어디? 2죠. 그럼 E에서 갈 수 있는데 A는 못 가요? F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투 세트에 몇 가지? 세 가지. 거기에 얘는 경우가 다르니까 그거에 또 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28개가 정답이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 책이 있었다가 센에서 뺐어. 빼면 안 되는데 이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뺀 거야. 자, 여기서 얻어내는 방법. 세트야, 세트. A에서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방향성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만 조사. 다 아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밥 먹으러 갔을 때 10명이 갔을 때 한 명에 의한 젓가락 수만 계산한다고 얘기했지. 그게 반복성이 곱하기 쓰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언제는 곱하기고 언제는 더하기인지. 그래서 또 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반으로 이렇게 냈던 거 원반 이렇게. 여기가 A야. 이게 다 똑같아. 똑같은 경우로 나눈 거야. 그거 얘기도 했어. 아까 처음에 경우에서 나눌 때는 동일한 조건 이 말을 분명히 붙였어요. 선생님 그림 보니까 다른데요? 아닙니다. D, E, F, G, H. A에서 H까지 가는 방법 총 A를 출발하여 H까지 가는 방법 총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 도달하는 방법 몇 가지? 121가지. 그렇게 많지 않아. 61가지. 일단 무조건 15개야. 네? 15개라고. A에서 갈 수 있는데 말해봐. H 도달하면 돼 바로. 근데 B도 있고 D도 있지. 네. 근데 B하고 D는 뭐야? 세트. 세트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B 해보자고. 요렇게.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몇 가지야? C. E도 있고 C도 있죠. 세트는 아니에요. 그럼 E로 왔을 때 과정을 봅니다. 갈 수 있는데 H 도달했고요. G. 그 다음에 F로 가죠. 몇 가지 왔을 때 갈 수 있는데 또 몇 군데예요? C 아니면 C. C예요. 그럼 C에서 도로는 못 가요. D밖에 없어요. D에서 A로 못 가요. 그럼 다시 G로 와요. 근데 아까 F 왔으니까 갈 수 있는 데는 H밖에 없고 도달했어요. 마침표니까 동그라미 치고 G로 왔어요. D로 가면 갔다가 오든가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가면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바로 H죠. 자, 이제는 C를 계산해야 돼요. 요건 끝났어요. C.
C에서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예요? 그렇지. 네, 두 가지예요. F 아니면 D죠. 자, F로 왔어요. 갈 수 있는데 요게 E가 있고 G가 있어요. 자, E로 왔으면 이 B로 못 가니까 H로 가야 돼요. 도다. 자, G로 가면요. E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H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D로 와요. 여기 아직까지 세트가 없어요. D에서 A로 못 가요. 그러니까 G로 와야 돼요. 그럼 G에서 갈 수 있는데 H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바로 F가 있죠. F로 가면요. 예, 2밖에 없어요. 그리고 H 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있죠? 맞아요? 그런 세트가 몇 개 있어? 2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그래서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15가지야. 이게 되니 이거 경우를 나눠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됐어 안 됐어? 이거 니네 했던 거야. 28개 15개. 동영상 보고 이거 꼭 기억 좀 해줘. 아니면 지금 연습장 줄 테니까 이거 반복해서 지금 해봐. 진짜 느껴야 돼. 아, 이럴 때 곱하기구나. 안녕하세요. 자, 저 2개 필기하세요. 그러면서 아, 이때 곱하기구나. 왜? 이해 안 됐어? 괜찮아? 석호는? 순석이는? 앞뒤에다 한 장씩 해서. 그래서 진짜 느껴봐야 돼. 와, 이게 28개가 맞고 15개가 맞구나. 괜찮아? 반복성 이거 세트 다 적어. 세트랑 적고 해라. 이렇게 도형을 안 그려놓고 어떻게 하냐. 아, 못 그려서? 넌 이거 그리는데 세월이네. 아니야, 거기 다 세 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플러스에. 이게 그런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야. 됐고? 몸 반도 해봐. 혹시 경우에서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곱하기의 개념하고 더하기의 개념을 다 한 거야. 이게 더하기 개념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 한번 볼게. 동그라미 쳐봐요. F 요거 요거. 자 그럼 요 C 요 세트에 2세트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때마다 3개 있죠. 근데 얘하고는 세트가 아니니까 더하기죠. 근데 요게 또 세트네요? 그럼 전체가 몇 번 반복? 4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고 세트가 되는 거.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안 치면 끝난 걸 몰라요. 그래서 원래 알고리즘에서 마지막에 알고리즘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리즘 예전엔 배웠어요. 지금은 이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순서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사라진 상태인데 예전엔 있었어요. 배웠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요 마지막 끝날 때 동그라미 쳐줘요. 이거. 네, 마지막 시작도 동그라미, 마지막도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는 끝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중복된 걸 잘 보셔야 돼요. 중복이 있는가 없는가, 반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50페이지에 나오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게 나온 겁니다. 그게 다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 150 하다가 순열이라는 순서적인 나열을 줄여서 순열 이렇게 되는 거야. 석환이 왜 잘 안 돼 이거? 아니요. 준성이는 괜찮니? 석호 이거는 괜찮아? 여기 세트가 오는 거 얘만 세트잖아, 그지? 그러니까 7개, 7, 다 다른 경우 세트 1. 그 정도는 다르죠. 돼요? 왜? 아니 그리는 것 좀 일러드릴까요? 선생님이 막 그려서 그거 따라하는 모양인데 먼저 평행사변형을 먼저 그려요. 이거 할 때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가운데 찍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 거의 맞아 떨어지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평행사변 모르면 이렇게 그려. 평행사변 그린 다음에 가운데 찍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요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맞을 거야. 지워도 되지 이제? 괜찮아? 서현 괜찮니? 석화님은 어째요? 괜찮아요? 네. 석호? 괜찮아요. 준성님? 혹시 학교 그 예비 소집일이 언제야? 바람? 저희는 응.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 30, 20 며칠쯤 될 것 같은데. 옷은 다 맞췄니? 아직 안 맞췄어? 부분 맞습니다. 너도 옷은 맞췄고? 자, 이제는 요것 좀 해볼게.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있어요.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앉으시면 5가지죠.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따라서 이걸 5, 3개라고 했어. 근데 상황이 조건이 바뀝니다. 사람이 5명, 의자가 2개. 앉는 방법이 단 의자는 한 명에 한 명만 앉아요. 총 몇 가지죠? 52. 자, 이 의자에 앉을 가능성은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쵸?
여기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안 줬으면 나머지 4가지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20가지예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있고요. 2명, 의자가 5개 있어요. 앉는 방법의 수 총 몇 가지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20개.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택할까요? 의자가 선택할까요? 이때 상황을 보세요. 의자가 선택해요? 그럼 얘도 선택해야 되죠? 예, 여기 만약 석환이면 석환이 머리, 석환이 다리, 석환이 손. 살인사건인데 선택 잘못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5개 중이니까 이때는 5예요. 3. 이것도 20개예요. 이때는 사람이 선택, 이때는 누가 선택이에요? 의자가 선택해요. 의자가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우의 수를 나눌 때는 어쩔 수 없어. 무생물도 선택이 가능해.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개 중에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5 곱하기 4라고 해요. 다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이야. 다시 서로 다른 5개에서 무조건 니네 앞으로 배울 게 이거 배워. NPR. 요게 이제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갈게요. 6P3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그 다음에 7에서부터 4개를 나열하는 건 7, 6, 5, 4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변하지 않는 게 뭐야? P지. 여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 외에 배우는 게 NCR, NIR, NHR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배울 건 언제까지? 고등학교는 이것만 배워요. 예전에 스털링하고 파티션이 있었는데 그건 뺐어요. 이따가 또 사라졌어.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안 나와요. 여긴 무조건 다 달라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했죠. 중복이 찾는 게. 그런데 아쉽게 이걸 딱 끊어놨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요거 PC만 배워요. 나머지는 다 응용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배워. 걱정하지 마. 이거. 그리고 무조건 여기가 다른 거고 무조건 N보다 얘는 작은 것만 나와. 잘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야. 요건 순서가 있니? 그럼 P. 없니? 그럼 C야. 앞에 서로 다른 게 와. 여기는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순서가 없고 순서가 있다.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만 구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뭐냐면 N 퍼미테이션 R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자, 그럼 다시 해볼게. 6 퍼미테이션 4는 어떻게 해서 6, 5, 4, 3이 맞죠? 근데 이 전에 뭐 배웠어요? 기초가 되는 거 팩토리얼. 팩토리얼인데 이건 완전체야 불완전체야? 불완전체야. 그러면 완전체를 바꾸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1. 이 팩이 필요해. 왜? 6, 5, 4, 3, 2,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 노란 걸 곱했으니까 노란 걸 나눠주셔야 되죠. 그럼 이걸 다시 써주면 6팩, 요거 2팩이에요. 아직까지는 6팩토리얼, 2팩토리얼인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계산법을. 그러면 7 퍼미테이션 3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얼마야? 7, 6, 5죠. 맞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바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 N 다음에 N-1로 오는데 어디까지 곱할 거냐? N이 얼마? 요거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1이야? 1은 아니잖아. N 팩토리얼은 1이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완전체로 해주면 뭐가 필요해, 여기에? 4 팩토리얼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가 4팩을 나눠줬어요. 그래, 약분 되니까 같아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 7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죠. 그럼 두 문제에서 요거는 전체에서 뽑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있어. 근데 이게 등장했어. 2도 있고 4도 있고. 그럼 여기서 봐야지. 언제 2 나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요거에서 이거 뺀 거.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선택된 거. 이건 선택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선택된 나머지예요. 이거는 선택되고 된 나머지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주면 이렇게 써줘요. N 팩토리얼. 그럼 여기 어떻게 돼? N-R 팩토리얼. 이해 됐나요? 그럼 여기에 뭐야?
자 다시 전체 6 빼기 4가 누구야? 2지. 7 빼기 3이 4지. 요걸 선택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선택된 나머지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팩토리얼. 이건 나머지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팩토리얼 나누기 나 팩토리얼이에요. 나머지. 알았어요? 존나가 아니고 전나. 응? 전체 팩토리얼 따라서 전체 팩토리얼 나머지 팩토리얼. 자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어디서 끝났어요? 나머지보다 하나가 많아요. 나머지보다 하나가 많아요. 요거보다 하나가 많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게 책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겁니다. 순열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자 순열이 있고요. 2번 계승이란 계승은 한 계단씩 내려간다고 해서 계승이라고 해. 계단 n 팩토리얼 150페이지야. 자 그 다음에 순열에서 NPR 이렇게 돼 있죠? 읽을 때 요거를 읽는 방법 n 퍼뮤테이션알 이렇게 해도 되고 NPR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NPR 그러면 n 퍼뮤테이션알 또는 NPR 이렇게 된 거야. 계산 방법 n, n-1, n-2에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가 3번에 있죠. 3번이 그러니까 먼저 나오셔야 돼요. 얘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와. n개 중에 그러면 이런 거지. 4개 중에 2개를 나열하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4 곱하기 3이야. 자 그런데 5개 중에서 5개를 나열하면 이건 어떻게 돼? 5 팩토리얼이 맞죠? 알았어요.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러면 이걸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 전체. 나머지가 얼마야? 5개 선택하고 하면 나머지는 얼마 나와? 5 팩토리얼이 나와. 그럼 0 팩토리얼은 도대체 얼마야? 3 팩토리얼 3이 10 팩토리얼 10에서부터 1에서 끝나. 9 팩토리얼도 1에서 끝나. 그럼 0 팩토리얼 1에서 끝나? 0 시작해서 1에서 끝나?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지금 이 좋은 걸 만들어놨는데 얘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1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표시해 놓으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5 퍼센트 하나도 선택 안 했어. 그럼 못 써요. 5 시작하는 순간 한 개가 돼버려요. 그럼 5 시작하면 5 이렇게 되잖아. 왜? 시작이 5야. 5 시작이 5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그러니까 얘를 이 상태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좋은 거 배워놨잖아. 여기 배워. 자 전체가 얼마야? 5 팩토리얼. 하나도 선택 안 했어. 그럼 나머지 얼마야? 5 팩토리얼. 아 그래도 넌 1이 됐네. 따라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P0 이렇게 되면 무조건 1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얘가 깨지면 이 좋은 게 깨져버려요. 이해됐죠? 자, 이제 계산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이제 계산은 해야 돼요. 이제 계산하기는 쉬워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5 퍼뮤테이션 4는 아주 쉬워요. 5, 4, 3, 2, 1, 2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5 퍼뮤테이션 R이 121이 돼요. R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R이 얼마야? 4.5. 그럼 막 R이 얼마? 4.5. 4? 또는 5죠. 어떻게 알았어요? 계산하래. 지금 건 쉽게 줬어 내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라고 때 어떻게 해야 돼? 배웠잖아. 시작이 5부터 하라고. 5. 아 그렇게 하면 계산 안 돼요. 5. 아직 120이 아니네. 그 다음에 누구와? 4. 아직 120이 아니네. 3. 아직 120이 아니네. 2. R이 4가 됐어. 곱하기를 해도 돼? 아, 그럼 R이 5. 이거 많이 틀려. 4라고 쓰는 사람, 5라고 쓰는 사람 따로따로 나오는 애가 많아. 이건 4 또는 5야. 알았지? 또 이렇게도 물어봐. 예. 누구요? 아니, 정원이 엄마 통화 좀 해줘. 저요?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네.
꺼진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멈춘 것 같아요 그냥. 뭐 떠가지고. 중간 끝이 없는데? 멈춘 것 같은데. 배터리 전원 부족?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뭐가 문제야? 헐. 하나 사든가 그럴 수도 없고. 자, 요 약속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O 퍼뮤테이션, O 컨비네이션 이거 기억을 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044번 MP2일 때 30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야. MP2가 3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풀어? 소인수분해를 풀어. 3 곱하기 2 곱하기 5로 해놓고 자 시작을 큰 거부터 6, 5 되네. 그럼 n이 6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럼 더 내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소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에서 차곡차곡 따라가면 돼. 그래서 답이 현재는 6이에요. 두 번째 거 5 퍼뮤테이션 R이 60이야. 5 퍼뮤테이션 R이 60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랬어?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는? 시작이 누구부터야? 5. 그럼 5. 답이 안 나와? 4. 답이 안 나와? 3. 60 됐네? 그럼 R은 3.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야. n 곱하기 n-1이 3. 이러면 힘들어. 다시 여기다 써놔. 소인수분해야 얘는. 소인수분해. 이거는 뭐야? 머리가 그냥 시작이 5야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알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46번 불러줘. 뭐야? 4, 1046번은 3, R이 뭐예요? 나머지의 나머지죠. 선택된 거.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1040번은 어떻게 풀어 이거? 5, 얘 풀이법이 달라. 아니 암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줄 수 있잖아. 얘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1부터 쓰는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몰라요. 그럼 끝은 알아. 1. 안 나왔네. 2. 안 나왔네. 3. 안 나왔네. 4. 5니까 끝났네. 그럼 n이 5. 이렇게 나와. 풀이법이 약간 거꾸로 가는 게 달라요. 다시 한번 여기 봐. 요거는 어떻게 푼다? 소인수분해로. 요거는 어떻게 푼다? 시작이 5로. 여기는 이게 120이야. 그럼 끝이 1이니까 1부터 거꾸로 가야 돼. 1, 2, 3, 4, 5, 6. 그래서 답 나올 때까지 마무리 지면 돼요. 특히 여기가 120일 때 아까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답을 5라고 쓰는 애들이 더 많아. 4가 안 나와. 120이 이렇게 돼. 얘 또 문제 있어? 그럼 놔둬. 문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32번